안녕하세요. 2025년 6월 6일 미국 증시 마감 소식인데요. S&P 500 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죠?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6월 6일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핵심 동력은 뭐였고,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S&P 500뿐만 아니라 다우지수까지 연초 손실을 다 회복했다고 하니 정말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좀 눈에 띄네요. 예상보다 좋았던 5월 고용지표,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쵸? 네, 맞습니다. 특히 그 5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꽤 웃도는 13만 9천 개나 증가했잖아요. 평균 시급도 오르고요. 이게 시장에는 큰 안도감을 준 거죠. 아,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과했구나 하고요. 안도감이요?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고용이 너무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좋은 소식인데 마냥 금리 인하만 바라던 쪽에서는 약간 복잡한 심경이겠네요. 그럼 다른 한 축인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은요? 이것도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긴데 이번엔 왜 시장 반응이 좀 더 뜨거웠을까요? 네, 뭐 과거에도 기대했다, 실망했다 반복했었죠.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다는 소식 같은 약간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 진짜 뭔가 좀 변화가 생기려나 하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교역이나 경제 전반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움직임이 중요했네요. 지수 움직임 보면 S&P 500은 1% 넘게 올라서 6,0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도 1.2% 상승했어요. 기술주들이 아주 강했죠. 네, 맞아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강세가 두드러졌죠. 애플 시가총액이 3조 6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 5천억 달러를 넘었다는데 와, 이건 뭐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 아닌가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3조 5천억 달러면 G7 국가 몇몇의 GDP랑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죠. 엔비디아도 계속 오르는데 이건 AI 칩 수요 자체도 있지만 또 경쟁사가 좀 부진했던 덕도 본 것 같아요. 아, 반사 이익까지? 네. 그리고 테슬라가 전날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이건 또 트럼프랑 머스크 관계가 좀 나아졌다는 뉴스 같은 개별 기업 이슈가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겠고요. 거시경제 지표 외에도 이런 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뜨거웠는데 채권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달렸다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40%까지 꽤 올랐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데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수익률, 즉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건 장기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 정상화 조짐이 좀 보였다는 거예요. 정상화요? 네, 보통 이게 역전되면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데 다시 정상화된다는 건 경제가 침체보다는 성장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좀 반영된 비교적 건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가 줄면서 채권 금리는 오르고 또 이게 정상화 신호일 수도 있다. 흥미롭네요. 그럼 외환이나 원자재 쪽은 어땠습니까? 달러는 강해지고 금값은 내리고 유가는 올랐다고요? 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줄었으니까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게 잘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금의 매력은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금값은 하락했고요. 온스당 3,308달러 선이었죠. 유가는 왜 올랐을까요?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64달러 중반까지 올랐는데 이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 그럼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원유 수요도 늘어나겠구나. 이런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 연결이 되네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시장은 어땠는지도 잠깐 볼까요? 유럽은 미국 따라 올랐는데
중국은 좀 달랐다고요? 네, 유럽 증시는 대체로 미국 시장 호재에 힘입어서 같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중국 본토 시장은 트럼프 시진핑 통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거나 하면서 반응이 좀 미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아마 미중 협상이 실제로 얼마나 진전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나 아니면 중국 자체의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는 이런 지역별 차이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6월 6일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한 고용 지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큰 기동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이끄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약해지면서 채권 금리나 달러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는 약간 복합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조목갑니다. 경제 지표,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거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연준 금리 문제, 또 지정학적 이슈인 미중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준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에 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정작 연준 내부에서는 예를 들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발언이 있었죠. 네. 이런 시장의 기대와 실제 정책 결정자들 사이의 온도차 속에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다음 주에 나올 여러 지표나 뉴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눈여겨보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